교수님, 이번에 이제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던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포항공대 졸업하고 박사를 받고 이제 선후배들하고 창업을 해서 미국 가서 벤처 생태계를 이제 좀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포항공대 교수로 와서 포스텍 내에서 이제 벤처 생태계 만드는 책임 역할을 한 8년 정도 했었고, 또 이제 포스코로 옮겨서 포스코에서도 이제 벤처 생태계 책임자로 한 5년 정도 한 부분들을 그 책으로 엮은 내용들입니다. 책이 뭐 주요 내용을 또 좀 설명을.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이제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제 이 대학은 비영리 기관이고, 또 이런 벤처 생태계나 이제 포스코의 미래 신사업은 또 영리 기관이고, 여기를 두 곳을 이제 다 경험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벤처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제 뭐 가시적인 업적, 희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산학협력, 뭐 창업,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포스코 미래 신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포스코가 좀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보니까 포스코의 신산업에 대한 내용도 있나 본데, 포스코 앞으로 어떤 산업을 좀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여러 군데서 이제 세미나 요청이 왔었고, 그 중에서는 이제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세미나들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호응들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짧게는 한 15분, 20분, 길게는 뭐 1시간 조금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든 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책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항의 미래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포항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저도 약간 격려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쓰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한 포항에 와서 뭐 13년 정도 이런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했던 경험으로 보면 지금 조금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60개 기업이 내려와서 공장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한 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한데, 이게 이제 아직은 연약한 싹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큰 나무로 클지 안 클지 저도 이제 퀘스천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의 희망은 이제 드릴 수 있다. 뭐 어떤 벤처 기업들이 이제 오고 만들어지고 그렇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포항공대 포스텍 출신들이 서울에서 창업을 많이 하는데, 포스코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장도 함께 지어주고 해외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공장도 같이 짓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대학이 난프로핏이기 때문에 프로핏을 이제 영리하고 비영리는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게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거는 퀀텀 점프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대학 쪽에서는 우리가 영리 활동을 못한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술 이전 TLO 조직도 만들고 또 기술 지주회사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형태의 생태계 형태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거는 단지 포스코뿐만 아니라 서울대, 카이스트 다른 대학교도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고, 또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할 때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또 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래서 생태계와 이 이제 플랫폼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구 결과,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는 이 시스템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인 이해가 이제 쉽지 않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전 느껴졌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포스텍에서도 이제 처장하고 기술주재 대표이사도 했고, 포스코에서도 이제 뭐 산학연구실장도 하고 해서 양쪽을 다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한 경험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책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었고, 그게 이제 포스텍과 포스코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포항시에 또 도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제가 더 여쭤보면, 결국 이제 포스코가 좀 투자나 지원은 하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는 스스로 벤처기업이나 연구자들이 또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그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포스코가 자기 지분 100%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제 벤처 생태계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포스코가 지분을 50% 미만으로 가지고 그 이제 지분 중에 뭐 오일만이라든지 뭐 그 빌 게이츠가 하는 뭐 브렉스루 에너지 펀드라든지 손정희의 비전 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펀드들을 한 30-40% 정도 끌어와 가지고 그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정보들을 받아야죠. 포스코 혼자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제 안 되는,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초연결 사회, 생태계,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왜 이게 이렇게 그 워킹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네. 마치 롯데, 신세계가 쿠팡하고 지금 경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신사업 하는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약간 좀 조금 틀린 질문입니다만, 요새 이제 포스코가 많이 어려운데 뭐 지역에서도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포스코가 좀 더 발전하고 잘 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려운 시기에 이제 미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측면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뭐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이라는 게, 포스코가 지금의 포스코가 되기까지 포스코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국가와 사회의 엄청난 지원들을,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도 다 기업들이 신용도가 없을 때 그 독일의 강부로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간호사로 간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임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관을 들여와서 대성 부른 기업에 주고, 또 대일 자금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막아주고,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를 집결해야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역사의식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구글이 나오고 애플이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나오고 이러는 게,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독일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처럼 여전히 루이비통 팔고 BMW 팔고 토요타 팔고 하는 것만 꾸준히 하고, 미국처럼 그런 빅텍 기업들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나올까? 결국은 20-30대 젊은 창업가, 벤처 생태계, 미국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국가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키워야 된다. 중앙정부든 경상북도든 포항시든 포스코든 포항공대든 그런 컨센서스가 있지 않는데 그냥 투자해주고 조금 도와주고 해가지고
포스코보다 더 큰 기업이 나오고 포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경제 논리가 이제 강해진 이제 현대 사회에서 역사성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미를 안 두는 부분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그 역사성이나 그 시초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1조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창업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 보통 기업인들이 한 3번 정도 고비를 넘기고 그 임금을 줄 기회가 없고 그렇게 해서 잠이 안 오고 뭐 머리가 이렇게 원형 탈모증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고난의 깊이에서 혁신의 높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1조 회사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조 원의 고난이 필요한 건데 포스코가 100조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조의 그런 고난과 고민들을 극복한 거고 삼성이 400조를 하면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400조의 그런 걸 한 건데 그거를 경험을 이제 지금 현재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이 만약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있는 조직의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신사업을 한다는 거는 데스밸리를 경험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신사업이라는 그 네이처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포스코의 경영진이나 삼성의 경영진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